문학작품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 작품이 존재하면 얘를 둘러싼 작가, 현실, 독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단 그냥 작품만 볼래.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이 작품을 둘러싼 바깥의 것들을 고려하는 관점은 외재적 관점이에요. 이 외재적 관점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문학작품을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 크게 1번과 2번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 내자고 외가 바깥 외자야. 그래서 내재적 관점은 뭐냐? 말 그대로야. 작품의 내적인 요소, 그러니까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도 보지 않고 작품 자체만을 분석하고 비평하고 감상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내재적 관점을 다른 말로 동그라미 절대주의적인 관점, 구조론적 관점, 이게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걸 보나요? 하면은 운율, 이미지, 시어, 표현 방법, 이런 우리가 보통 내신에서 많이 물어보는 필기하는 내용들을 보는 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시든 소설이든 뭐 하다못해 드라마든 영화든 누군가가 창작해낸 작품이라는 게 있어. 근데 만약에 이 작품이 문학작품이라면 하나의 문학작품은 갑자기 무에서 유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작품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그 이전엔 그걸 만들어낸 인간이 있겠지.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낸 인간이 누구냐면 작가죠, 작가. 해리포터라는 소설이 있어. 그거 갑자기 나타나는 거 아니고 인간, J.K. 롤링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 다음에 작품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우리는 그걸 독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감상자, 우리, 여러분과 나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작품은 뭐 가상현실에 있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지구, 이 땅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의 인간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잖아.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나 같은 선생님들도 있고. 근데 작품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작품이 존재하면 얘를 둘러싼 작가, 현실, 독자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다 꺼져. 난 그냥 작품만 볼래. 이게 내재적 관점이에요. 다른 말로는 절대주의적 관점이다. 선생님, 왜 절대주의라는 말을 쓰나요? 잘 봐봐.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어. 거기에서 변하지 않는 건 텍스트밖에 없어, 텍스트. 무슨 뜻이냐? 그걸 쓴 윤동주. 1940년대엔 살아있었죠.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어요. 윤동주라는 작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간 사라져. 그 다음에 별에는 밤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지만 독자는 이 세상에 수백만 명이 있어. 다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아가는지도 다 바뀌어. 다만 안 바뀌는 거 딱 하나는 뭐냐면 윤동주가 발표한 그 별에는 밤의 텍스트, 본문 자체는 안 바뀌잖아. 그래서 그 글자만 가지고, 절대적인 글자만 가지고 논한다. 이게 이제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 바깥에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잖아. 작가, 현실, 독자. 이 작품을 둘러싼 바깥의 것들을 고려하는 관점은 외재적 관점이야. 이 외재적 관점의 종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는 건데요. 번호를 좀 붙여볼까요? 작가에다가 1번, 현실에다가 2번, 독자에다가 3번.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런 구분은 없어. 다만 이제 작가를 위주로 보는 건 이런 느낌인 거지. 야, 그래도 시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작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작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관점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실. 야, 문학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야. 막 이러면서 문학작품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현실을 알 수 있어. 현실이 제일 중요해. 하는 게 현실은 문학에 반영된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고요. 다 모르겠고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어쨌든 작품은 그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어떤 기분을, 어떤 감상을, 어떤 교훈을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 윤동주의 별에는 밤? 물론 훌륭하겠지. 근데 난 별로던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냥 독자가 자기 주관대로 감상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 크게 1. 내재적 관점, 2. 외재적 관점. 근데 이 외재적 관점 안에 다시 1. 표현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의 키워드가 뭐라고? 작가. 그 다음에 2번 외워야 돼. 용어는 반영론적 관점. 의 키워드는 시대 현실.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용론적 관점. 효용 가치가 있다 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효용은 보람, 가치,
의미란 뜻입니다. 이 작품은 내게 효용이 있다 하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효용도 관점의 키워드는 독자야, 독자. 알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